한국 남자들이요, 우크라이나, 일본 여자에게 눈을 돌려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참 여자들 장난 아니죠. 원래 여자들이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싸가지 없는 데다가 책임하고 의무는 안 하려고 그러고 권리만 주장하고 못된 것만 배우고 못된 사상만 물들어서 못된 짓만 골라가죠. 내로남불에 뭡니까? 태미 사상에 공산주의에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물들어서 남자한테 그렇게 의지하면서 남자를 또 개무시하고 밥도 안 해주죠. 그리고 돈은 벌어오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지역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물극필반, 어떤 상태가 끝까지 가야지 다시 더 들어온다 이렇게 됐어요. 간단한 예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에게 한테 그 투표권을 갖다 제일 먼저 줬죠. 그런데 페미가 막 말도 못하게 개성을 부려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끝에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 잘 나갈 때 뭐 3고 그래가지고 뭐 높은 키, 높은 연봉, 높은 학력, 여자들이 남자한테 이런 걸 요구하고 하다가 시집도 못 가고 나이는 먹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부모님들 그 연금 그 깔아먹죠 있죠. 부모님한테 들러붙어서 연금 깔아먹고 있더라. 이걸 갖다가 일본에서는 싸움의 징계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걸 겪고 나서 이제 일본 젊은 여자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려 그러면은 어떤 상대가 끝까지 계속 갔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다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물극필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국 여자들이 다시 물극필반으로 돌아올 때 되면은 벌써 한국 남자들은 벌써 총각들은 40, 50 넘어버리겠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더라. 세계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여자가 제일 이뻐요. 여자의 꿈이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고, 남자의 꿈이 이쁜 여자하고 사는 거죠. 우리 동서고금의 여사를 갖다가 쭉 연구를 해보면은, 성인 포함, 일부 제한 성인 포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쁜 여자하고 술 먹고 노는 겁니다. 충격받았죠. 왜 그러냐? 식욕, 수목력. 식욕 중에 제일 뛰어난 거는 제일 기분 좋게 하고 제일 점수는 뭐냐면 술입니다. 또 식욕은 여자죠. 그러니까 공짜도 여자 좋아했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공자도. 여러분 놀라겠지만은 남자들 제일 출세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는 게 이쁜 여자하고 술 먹고 노는 게 최고 경제더라. 또 남자한테 최고 경제죠. 속된 말로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경국지색 그러면은 좀 미친놈이다. 무슨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갖다가 말아먹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인생을 쭉 살아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그게 아니더라. 세상 모든 것에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항상성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굴러갈 수 있어요. 남자의 천적은 누굽니까? 여자더라. 이쁜 여자더라. 이쁜 여자한테 꼼짝도 못하도록 미쳐버리도록 신이 프로그램 해놨어요. 신이 그렇게 허술하게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제일 이쁘더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자하고 일본 여자가 이제 지역상으로 따지면은 한국 남자는 소양인에 해당됩니다. 일본 여자나 우크라이나 여자는 이게 소음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궁합이 아주 좋아요. 경상도 남자하고 전라도 여자하고 궁합이 좋죠. 그 반대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이고 소음인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더라. 이제 일단 우크라이나 여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크라이나 여자가 왜 그리 이쁘냐? 그거는 일단은 땅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땅이죠. 땅이고 물이죠.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 흑토가 세계 3대 농사 잘 되는 흑토 지역이 있죠. 우크라이나 표본이 있고 미국의 그 동북부지역 그리고 저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에 걸쳐가 있는 그 지역이 흑토라서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이 3대 흑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넘버원이 어디냐? 우크라이나더라. 그러니까 땅이 좋으니까 여자는 땅인데 이쁜 여자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러시아는 이게 백러시아 계통이죠.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러시아 역사를 갖다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하면은 원래 큰 집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죠. 키예프입니다. 그런데 그 몽골 침입으로 인해서 키예프가 박살이 나고 또 박살이 난 상태에서 러시아는 그때는 좀 박살이 안 났어요. 러시아는 작은 집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몽골이 또 간접 통치를 하면서 러시아를 갖다가 뭐 세금 거두고 이런 거에 아그들 우두머리를 삼았고 러시아가 또 그 공국의 그 뭡니까 왕이랄 왕은 아니죠. 공국이니까 영주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냥 몽골한테 엄청나게 아부들고 또 뒤로는 엄청나게 힘을 키우고 이래서 200만 년 만에 벗어났죠. 몽골이 키예프를 갖다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들이 항상 하는 게 있죠. 항복하고 세금 내라. 그러면은 너가 뭐 종교든지 뭐든 다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대들다가 지면은 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통보를 하죠. 근데 키예프에서 몽골군이 이런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 의논을 한 결과 맞서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죠. 박살이 납니다. 그 유명한 그 뭡니까 그 저 수부타이 뭐 이런 장군들이 아까 키예프를 박살이 내서 그 당시에 키예프에 있는 여자들은 안 죽이죠. 뭐 여자들은 또 죽일 때도 있죠. 완전히 싸그리 몽골은 남녀 뭐 애들 다 죽일 때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자는 안 죽이죠. 남자는 죽이죠. 남자의 4분의 3이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몽골 남자들이 들어가서
키예프를 지배를 하니까 키예프 러시아 이쪽 벨라루스 이쪽 다 지배를 했습니다. 하니까 동서양이 혼혈이 태어나죠. 혼혈이 태어나니까 애들이 이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흑인이 제일 먼저 생겼다 그러죠. 그 다음에 백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황유종이 생깁니다. 그 생긴 순서대로 유전자의 안정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인종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백인 자식이 태어납니다. 또 황인종이나 백인들이 흑인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흑인이 나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이쁘더라. 실질적으로 나는 의무상 우크라이나에 가봤습니다. 키예프에 가보고 농촌 지역도 가봤는데 진짜 우크라이나 여자가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키예프 시내 길거리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돌아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거짓말 같죠? 김태희는 우크라이나에 가서 밭도 못 매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여자는 동서양의 혼혈이라서 그중에 장점만 따서 뒤에서 보면은 한국 여자 같습니다. 이 뼈대가 약하고 이렇게 호리호리해요. 근데 또 버스 몸을 보면은 굴곡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뼈대는 한국 여자하고 비슷하고 한국 여자보다 더 열입니다. 더 약한데 굴곡은 말도 못하더라. 우리가 서양 여자들이 굴곡이 다 좋고 예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유럽이랑 북유럽 이런 여자들 보면은 그 띵띵하고 젖소 같아요. 여자가 골격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남자처럼 크고 그냥 가슴만 크고 막 힙만 크고 소처럼 그렇더라. 그리고 이쪽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이쪽 여자들은 백인들은 꾸미지도 않아요. 화장도 잘 안 하고 청바지 입고 이래 다닙니다. 직접 가보신 분은 알죠. 근데 우크라이나 여자들, 러시아 여자들은 엄청나게 꾸며요. 화장도 말도 못하게 하고 미니스커트, 옷도 이런 것도 말도 못하게 꾸미더라.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시내 키예프에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참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쁜 며느리, 이쁜 손자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쁘냐의 예를 다시 들어보면은 하도 이뻐서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카메라에 눌리는 거면 더 이쁜 여자고 이 돌리면 더 이쁜 여자고 그걸 찍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경각에 달려서 빨리 타자 그러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쁜. 근데 이게 우리 동남아 여성하고 결혼한 이세를 보면 안 예뻐요. 또 엄마를 닮아서 대부분 안 예쁩니다. 근데 백인하고 결혼한 여자 자식 이세들 보면은 다 예뻐요. 대구 여자들이 이쁜 게 남방계통, 북방계통에다가 백인 유전자가 가장 많이 섞여 있다고 그러죠. 대구 여자들 이쁘냐? 실질적으로 이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여자들도 뭐냐 하면은 못 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탈출하려고 그래요.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들도 같은 백인이기 때문에 1순위가 그 북유럽, 서유럽 선진국, 그 서유럽, 북유럽 선진국으로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백인들이 우리 동양인들 보면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또 동남아시아 사람이나 구분 못 해냅니다. 근데 황인종도 분명히 키나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가 틀리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황인종 중에서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장 키가 크고 피부가 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인들도 이게 급이 있어요. 급이. 서유럽, 북유럽 이런 애들은 자기들이 1등이라 그러고, 뭐, 남유럽이라든지 동유럽 있는 이런 백인들은 또 백인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저쪽에 이스라엘이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여기도 뭐 백인 뭐 비슷하면서 뭐 하여튼 정확한 인종은 모르겠는데 섞여가 있죠. 그래서 이 동유럽 이런 거는 좀 차별을 많이 돼.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같은 황인종이지만은 동남아시아 쪽에 차별하듯이 차별하고 무시하듯이 서유럽, 북유럽에서도 동유럽 여자들을 갖다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알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또 원래 못 사는 데다가 지금은 전쟁이라서 또 힘들죠. 그리고 자기들이 서유럽, 북유럽으로 시집 가면은 평생 무시받고 살지만은 한국으로 시집 오면은 공교대접, 이황대접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총각 같으면은 우크라이나에 가보겠어요. 가서 한국어학과 많습니다. 한국어학과가 아니더라도 여자들은 원래 언어학적으로 발달대가 있고 적응을 잘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뭐 금방 말 배우고 금방 적응합니다. 그 반대로 남자들은 잘 적응을 못하죠. 이거는 통계학생, 과학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어린 여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좀 일찍 결혼해가지고 일찍 결혼하고 일찍 이혼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성에 개방되어 있고 이러니까 내가 총각 같으면은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겠다. 그럼 싸가지 없고 뭐 한국 남자가 지금 한국 남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우도 못 받고 여기서 한국 여자들 싸가지 없는 여자들은 대우도 못 받고 평생 종로 노릇하고 ATM기 역할하고 욕만 얻어먹고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고 여자는 많은데 또 백인 여자 들어보면 이세가 이뻐지니까 우리 또 민족이 종자 개량도 되겠죠. 그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더라. 김태희는 우크라이나 가면은 밭도 못 맨다. 키가 너무 작았어. 그 다음 주에 이제 두 번째로 일본 여자가 왜 좋으냐. 일본 여자가 최고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미 정평에 나 있죠. 명불허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똑같은 일에 대해서 명불허전이라는 말도 있고 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여자가 세계 최고라는 거는 정평이 나 있고 또 직접 이렇게 보면은 세계 최고가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최고 잘 사는 사람은 서양 집에다가 조선 옷에다가 중국 음식에다가 일본 여자하고 살면은 최고라 그러죠. 그리고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는 궁합이 아주 잘 맞나요. 최고학상으로 한국 남자는 소양이라 그랬죠. 일본 여자는 소면입니다. 궁합이 찰떡궁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이혼율이 극히 낮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해놓으면 오래 못 살더라. 일본 남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살면 오래 못 살아요. 이혼이 뭐 거의 뭐 70, 80% 됩니다.
근데 왜 한국 남자하고 일본 남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잘 맞느냐? 소양인 소음인도 있고, 또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죠. 우크라이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답죠. 그래서 잘 맞더라. 근본적으로 잘 맞더라. 그리고 이 원래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큰 집이죠. 한국에서 못 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죠. 일본에는 처음에 뭐 간단하게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건너갔습니다. 가야 다 건너가서 조그만 나라들을 세웠는데 하여튼 뭐 별거 치고받고 하다가 백제계가 잡았죠. 일본 천황도 자기가 백제계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 해일, 태풍, 화산 이게 많기 때문에 이 성처녀들이 육지로 시집 오고 싶어 하듯이 얘들도 이 대륙으로 오고 싶어 해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거나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많이 살죠. 지금은 핵이 오염돼서 더 하더라. 그거는 그렇고 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일본 여자들이 원래 한국 남자를 좋아해요. 얼마 정도로 좋아하느냐? 일제시대 때 그 내선일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완전히 우리 민족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뭐 말도 못 쓰고 장씨 개명하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장려를 했어요. 뭐 결혼을 장려를 했는데 아니 이상하게 8대2, 7대3이 나오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일본은 선진국이고 조선은 후진국이고 일본은 지배국이고 조선은 식민지인데, 그러니까 일본 남자한테 한국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7대2, 8대, 7대3, 8대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일본 여자들이 식민지인 지배국이고 선진국인 일본 여자들이 이 조선 식민지에게 못 사는 나라 여기에 후진국에 여기 남자들한테 시집 온 게 8대2, 7대3이 나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조선 통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합니다. 원인을 조사하지만 바뀔 수가 없죠. 그 원인이 뭡니까? 원래 조선 남자들이 이 항해준 중에서는 키가 제일 크고 피부가 제일 생기고 골격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답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여자는 여자답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소면이고 소양인이고 일본 여자들은 소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찰떡궁합일 수밖에 없어.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이 모양이 있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아실만한 분은 아시는데 한국이 더 잘 삽니다. 한국 남자가 경쟁력이 용모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매너 이런 거로 따지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야기가 엮기로 새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이 뭐 백인 남자들이 뭐 엄청 좋고 뭐 백인 엄청 뭐 여자들이 대우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서양인은 유목민들은 항상 옮겨 다녀야 되고 항상 서로 습격하고 뺏고 뺏기고 하죠. 그래서 재물들을 갖다가 남자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경제권이 남자한테 있더라. 그래서 남자한테 돈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맞벌이 해가지고 서로 생활비 같이 내놔야 되고, 그리고 또 서양 남자들은 또 서양 선진국 남자들은 이혼하면 재산 뺏길까 싶어서 혼인신고도 잘 안 해주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한국 여자가 있는데 자기는 막 조선 한국 남자들
아버지 뭐 가부장제 그런 거 지긋지긋하고 백인 남자들이 뭐 키도 크고 멋있고 뭐 아주 뭐 영화에 보니까 뭐 로맨틱하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막 여자를 갖다가 퍼스트 레이디 막 그렇게 보여가지고 독일 남자한테 시집을 갔대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반찬 사는 것까지 일일이 다 남편한테 돈을 다 써야 되고 가계부 써야 되고 하루 정도로 일해야 되고 독일 남자가 퇴근해 오면 오늘 뭐 했다는 거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은 곡간 열쇠를 여자가 가지고 있죠. 농경민족들은 곡간 열쇠를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이용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양반가에서는 곡간 열쇠도 여자가 가지고 있고 자식 교육이라든지 대소사는 실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여자가 지고 있죠. 농경민족의 특성이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양반들은 그 부인한테 말을 놓지 않습니다. 말을 존대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자가 예벌이 해가지고 먹고 살죠, 아직도. 그리고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자 돈은 지가 찡받고 남자 돈으로 생활하죠. 뭐 경제권이라든지 뭐 이 모든 게 다 여자한테 있고, 자식 뭐 교육이라든지 대소사 이런 거는 다 여자한테 권리가 있죠. 남자가 권리가 있는 거는 지차 사는 거. 지차를 소나타로 살 거냐, 뭐 비싼 차는 또 사지도 못해요. 지차 사는 것밖에 권리가 없죠. 그리고 국가나 사회나 뭐 국회나 모든 게 여자 편만 들고 있고 여자 권리 보호하고 여자 권리 만들어내는 거, 그게 혈안이 되어 있죠. 남자한테는 뭡니까? 여자한테는 책임과 의무를 안 하고 권리만 주고, 남자한테는 권리는 뺏고 책임과 의무만 계속 더 지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국가는 잘 살지만은 개인은 우리가 더 잘 삽니다. 소비할 수 있는 소득도 많고 넓은 집에서 일본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일본 여자들이 이걸 알아요. 알고 이야기했죠. 일본에는 항상 지진, 태풍, 해일, 화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육지로 오고 싶어 한다고. 섬치녀들이 육지로 시집 오고 싶어 하듯이. 특히 지금 일본은 핵폭발로 저기 살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몰라서 뭐 그냥 살고, 알아도 그냥 살고, 또 정부에서 괜찮다고 선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죠. 근데 하나 상중은 임가가 없습니다. 상상은 통치하기 위해서 남아있고, 통치하는 재미가 만만치 않죠. 그 밑으로는 몰라서 살고, 뭐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살아요. 그래서 저기서 탈출하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일본 역사를 쭉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일본은 국가나 사회나 지들끼리 서로 통제를 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꼼짝도 못하는 통제를 하고 얽어맵니다. 자기들도 그게 알아요. 답답해 미친다 이게. 또라이 국가죠. 그렇게 참다가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가 터져 나오는 게 임진왜란이고 2차 대전 일으키고 이 지랄을 하죠.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더라. 한쪽으로 탈출을 하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일본 여자들이 보면은 남자 앞에 TV에서 보거나 이러면 남자 앞에 무릎 꿇고 뭐 하이 그러고 꼼짝도 못하죠. 남자도 여자한테 그 싹싸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애기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야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그 개척 시대나 농경 시대나 이렇게 산업화 시대나 남자의 힘이 필요한 시대는 또 법과 제도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후진국에서는 여자가 꼼짝을 못해요. 여자가 꼼짝을 참 활개치는 데는 법과 제도가 갖춰지고 선진국이 되고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정보화 사회, 감성화 사회 이럴 때는 여자들이 큰 소리를 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도 안 됐어요. 아직도 왜 안 됐냐면은 홍수, 태풍,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게 늘상 일어납니다. 늘상 일어나는데 여기서 여자의 할 역할이 없더라. 여자가 태풍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홍수에서 무슨 역할을 하며 지진 나는데 무슨 역할을 하며 화산 폭발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며 해일 나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남자도 꼼짝도 못 하는데 역할도 못하고 또 복구할 때도 여자들은 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역할이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책임과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데 책임과 의무가 행사할 게 없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양반 문화라서 정실 부인한테는 말을 안 놓죠. 모든 권리는 정실 부인한테 다 있죠. 일본에는 사무라이 문이 카레 문화입니다. 카레 문화라서 칼 두 자리 차고 있고 그 밑에 그 백성들이 가보면은 당장 측걸 채분권까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가볼 수가 없죠. 그런 문화들이 쌓여 있어. 그리고 또 일본에는 국가 사회에 뭐 저들끼리 서로 꼼짝 못하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온갖 수단을 통해서 서로 얽어매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랬죠. 숨이 탁탁 막히고. 그런 문화 때문에 여자들이 꼼짝을 못하더라.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하면은 에, 괜히 뭐 싸가지 없는 한국 여자한테 온갖 수모와 차별 핍박당하지 말고 동남아 여자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우크라이나 여자, 러시아 여자, 뭐 일본 여자 하고 눈을 한번 돌려봐라. 내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은 나는 우크라이나나 일본을 한번 가보겠다.